안녕하세요. 피뽀피 채널 운영자 제이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독서 모임 시즌2 첫 번째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신천지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고 신천지에서 들었던 말이나 제가 했던 행동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신천지 탈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을 여러 시선에서 바라보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다 같이 책을 읽고 모여서 각자 느낀 점을 나눴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주제를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할게요.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네, 저는 시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책 소개를 좀 짧게 할게요. 이 책은 풍자와 우화라는 두 서사 형식을 결합한 풍자우화 형식입니다.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소비에트 비판과 독재 일반의 비판이라는 양날의 작업을 한꺼번에 한 것이죠.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과 재현 대상 사이의 1대1 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의미와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는 알레고리라는 수사법을 사용했고요. 따라서 조지 오웰이 그린 동물농장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 세계에도 있을 것입니다. 조지 오웰은 무비판적 맹목적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비판적 사회주의자였고 잘못된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라 여기며 이 책을 통해 사회주의의 양심을 구현했습니다. 책 말미 작품 해설 부분을 보면 이 책이 단순히 모든 혁명은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타락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통찰을 동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민음사 출판사 책을 읽었는데 이 책 170쪽에 보면 동물농장이 함축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동물들의 무지와 무기력함이 권력의 타락을 방조한다는 것이다. 독재와 파시즘은 지배집단 혼자만의 산물이 아니다. 권력에 맹종하고 아부하는 순간 모든 사회는 이미 파시즘과 전체주의로 돌입한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우리 사회를 두고서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 3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신천지에서의 나는 동물농장의 어떤 동물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주체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계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 내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혹은 노력이 있다면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에서의 나는 동물농장의 어떤 동물이었는가? 먼저 혜인님부터 나눠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서 캐릭터에 많이 이입이 되었어요. 신천지에서 저는 3, 4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어서 건강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린 복서가 죽음에 다다를 때까지 그 풍차를 짓기 위해서 노동 착취를 당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친구들이 그 안에서 젊음을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씁쓸하기도 합니다. 또 남아있는 신도들이 보기에 저를 몰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방되자는 혁명에도 다시 리본을 달고 갈기를 쓰다듬어주는 주인한테 돌아간 몰리의 모습에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리본이나 주인의 보살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탈퇴를 결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신천지에서 사명을 했던 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있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양들이 내 다리는 좋다, 두 다리는 나쁘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제 스스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도며 내부 신도 교육이며 신천지 일에 선동하는 데 가담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제가 했던 일들이 양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혜인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양들이 네 다리는 좋다, 두 다리는 나쁘다라고 외친 것처럼 느껴졌다는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신천지 안에서 활동하면서도 제 자신도 그 안에서 모르게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이렇게 이분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분화하여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안에 있으면서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도 뭔가 신천지는 좋다.
신천지가 아닌 것은 나쁘다. 신천지가 진리, 아닌 건 다 비진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습관적으로 이분화하는 그 방식에 많은 사람들의 잣대질을 하고 이렇게 많이 재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니님이 나눠주실까요? 신천지에서 나는 몰리안 같은 동물 같았어요. 동물농장 책 속 돼지 무리들이 겉모습은 무엇보다 순수한 사람들,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처럼 보였으나 세속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같았어요. 다른 동물들 또한 그런 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들을 믿는 채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탈퇴하고서 신천지 어떤 조직성이나 친밀감 같은 게 체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생각할수록 되게 무서운 곳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조직적으로 내부에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의문점이 생겨도 도저히 벗어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판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트루먼 쇼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나오신 게 더 많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되게 기적적이라고 정말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누가 겪었더라도 신천지를 겪었다면 정말 두렵고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나눠보자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동물들한테서 제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근데 특히 복서를 보면서 신천지에서의 제 모습과 일부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챕터 6장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좀 읽어보자면 그해 내내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을 하며 행복했다. 그들은 노동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그들 자신과 다음에 올 후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게으른 도둑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64쪽에 보면 클로버라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 클로버가 복서한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도 했지만 복서는 듣지 않았고 복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한다. 와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라는 이 두 가지 슬로건을 되새기며 이게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라고 여겼어요. 제가 성격상 남한테 일을 시켜서 제 마음이 불편하거나 일이 제 통제하에 있지 않아 불안해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일을 더 하는 편인데 제가 신천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하지 뭐,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거고 결국에는 나 좋자고 우리 가족들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좀 그런 마인드로 임하다 보니까 동물농장에 복서같이 열심히 일하고 또 추진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신자 때 센터 동기가 저한테 이 역사는 마라톤처럼 길게 봐야 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그 형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별로 그 조언이 저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지금 그 형제는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서의 두 번째 슬로건에 관해서 제 경우에도 신천지 복음방 과정에서 오로지 약속의 목자만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성경 말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머릿속에 너무 정립이 딱 되다 보니까 이만희 말이 그때는 저한테 되게 절대적이었어요. 이 책 106쪽에 보면 복서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하루도 쉬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가 아프다는 걸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신천지에서 몸이 아픈 거를 영적인 거랑 연결짓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뭐 아파서 전도활동에 나가지 못하거나 모임에 불참하는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아파서 힘들고 서러운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내 영 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길까 봐 마음이 불편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복서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서는 풍차 재건을 보고 싶어 했는데 결국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저는 신천지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역사 완성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탈퇴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신천지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역사 완성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탈퇴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공감이 됐고요. 저도 진짜 똑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오히려 평상시에 잔생각이 되게 많고 깊은 그런 생각에 자주 빠지는 게 오히려 신천지에서 되게 단순 무식하게 몇 가지의 어떤 계명들을 가지고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더 큰 확신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까라니까 까야지 뭐 그런 태도로 열심히 일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삶을 살 때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이님 말을 듣고 저도 만약에 계속 그렇게 있었다면 마지막에 복서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정말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신천지의 그 역사 완성이라는 게 좀 그 역사 완성이라는 그 허구적인 목적을 좀 버리고 나온 게 진짜 다행이라고 좀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서 점차 신천지가 이제 생각이 나지 않게 되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좀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게 보이고 오히려 신천지가 내가 몰랐던 넓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두 눈을 좀 가리는 좀 좁은 울타리 안처럼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스스로는 이제 가장 와닿았던 동물은 복서예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봤던 게 신천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동물로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던 게 신천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마치 스노볼처럼 좀 비춰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때는 신천지에 대해 그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신천지에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신천지를 나갔다라는 이유 하나로 마치 그 쫓겨난 스노볼처럼 온갖 안 좋은 프레임들이 씌워지고 뭐 풍차를 무너뜨린 게 스노볼이다 이런 말들을 들을 정도로 안 좋은 프레임이 씌워지고 친했던 사람들과의 연도 끊어지게 되고 또 책에는 쫓겨난 이후의 스노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스노볼은 그 또 다른 자유를 또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세상의 전부였던 것 같은 어쩌면 억압받던 곳을 해방시킨 그 농장을 나와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된 스노볼이 지금의 우리 탈퇴자들과 같은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동물들이 의구심을 갖죠. 그런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또 채찍질을 하면서 동물농장에 남은 것은 뭐 어쩌면 경험해보지 않은 그 농장의 바깥이 두려워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돼지들의 그 독재와 채찍질에도 진짜 자유를 보지 못한 동물들이 마치 신천지에 나가면 곧 죽을 줄로만 알았던 그 이전의 저의 모습과도 많이 느껴져서 저는 스노볼이 많이 이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신천지 탈퇴 의사를 밝혔을 때도 나가면 영혼을 죽는다, 옛날처럼 변할 거다, 지옥 간다 등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에게 본래 있던 종교로 돌아간다 말을 했는데 프레임이 씌우면서 그 종교는 부패했다 또는 되게 사고를 많이 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신천지 안에서는 뭐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우한 개구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탈퇴하고 나서 자유가 찾아오고 후련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1번에 그 신천지에서 내가 이 동물 농장 속 어떤 동물 같았는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좀 저한테는 새로운 시선이 좀 생긴 것 같고 특히 스노볼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노볼의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는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지만 만약 뭐 시온님이 얘기한 것처럼 탈퇴자들의 입장이라면 그 뒤에는 좀 열린 결말 같은 느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2번은 나를 주체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 책에 보면은 7가지 계명을 이제 동물농장에서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나를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두는 그런 계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제가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도 자주 흔들리고 그래서 요즘은 저만의 중심 잡기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노력들 중 몇 가지가 심리상담 받는 건데 이건 이제 2월 말에 곧 마무리가 될 거고 주변에 건강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하기, 독서를 통한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기. 제가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중심을 좀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꽤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저를 포장하고 연기하고 이렇게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고 별로 스스로한테도 좋지 않고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좀 정말 제가 나다운 모습,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이 있어서 진솔하게 내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그 사람들과 공유할 때 더 대화가 대화다워지고 스스로가 더 만족스럽고 좋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즘 솔직한 나를 드러내는 훈련을 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하고, 아,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되지만 이런 부분은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나를 자꾸 가두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도전을 주춤하게 만드는 것들도 많아요. 대부분 근데 실체 없는 두려움이거나 사회가 주입한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기성세대의 전형적인 고정관념들. 특히 아빠가 떠올라요. 물론 부모이자 인생 선배로서 자식에게 못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빠랑 좀 너무 부딪혔었어요. 예를 들면 아빠가 너가 그 정도 레벨의 대학을 나왔으니 이 정도 레벨 되는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 아빠 동기생 누구누구 딸은 뭐 어떤 회사 다닌다더라. 너는 할 수 있는 애가 왜 지원조차 안 해보냐? 너 정도면 뭐 땡땡 기업 가서 일 잘하고 금방 대리 달 텐데 등등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고 사실 지금도 없진 않아요.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서 바로 취준생이 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뤄놓은 것도 없고 스펙이랄 것도 뭔가 신천지에서 했던 일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고 자신감도 없었고 사실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자기 개발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엄청 부러웠던 적도 있는데 아빠 앞에서는 하나도 안 부럽다는 듯이 말한 적도 많아요. 뭔가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다라고 여겼던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은 좀 많이 벗어났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아빠랑 소통이 없고 좀 단편적으로 자기 의견만 앞뒤 없이 표현하다 보니까 오해가 쌓였던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빠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아, 아빠는 내가 그냥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 올리면서 살기를 원하나 보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라고만 받아들였다 보니까 커리어 관련해서는 아빠랑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사실 어떤 걸 원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빠랑 그냥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노력하고 변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고 변하는 게 빠르겠다 싶었던 순간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좀 제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먼저 가서 아,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했고 이걸로 어떤 걸 느꼈고 어떤 보람을 느꼈는지도 얘기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또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걸 얘기하고 나니까 아빠도 좀 그걸 알아들으셨는지 예전처럼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저를 주체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제이 너는 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 같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멋지다. 대담하다. 용기 있다. 이런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든지 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것을 시도한다든지 대담하게 행동한다든지 이렇게 남들한테 때로 제가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저는 나름 약간 아등바등 하는 그 행동이 표출되는 거고 그걸 남들이 알게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경우를 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과를 이루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로도 그냥 내가 이득을 얻으면 되겠다. 그런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우세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 가스라이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얻게 되었지만 남는 거는 그냥 괴물 같은 건 저 자신이었고 친구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외로움을 이렇게 갇혀 살다가 인도자가 저한테 연락을 많이 했었고 저 마침 그 사람을 좀 그리워했던 사람이었고 좋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탈피하고 싶었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오게 되었고 활동하게 되었는데
근데 신천지에서 겪었던 일들이 무엇보다 진짜 끔찍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나의 일상은 그러니까 일거일출속 보고되었고 정말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기관만큼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생활은 매번 진짜 고통에 시달렸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자유가 점점 핍박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남에게 했던 피해 입히고 가스라이팅 했던 것들이 신천지에서는 나에게로 되돌아온 것 같아요. 매번 나 자신에게 희망이 커졌고 점점 제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버티다 못해서 겨우 탈퇴를 하게 되었어요. 모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선택한 것에 그만큼 대가가 따르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둘러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현명하게도. 저는 이제 기니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됐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 부분에 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제 뭐 어떤 경우라도 하겠다, 뭐 잘못된 신념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또 스스로 잘못된 방법임을 또 알고 있었으면서도 좀 합리화를 하게 되죠. 마치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역사 완성을 위해서 내가 한 건 하늘의 일이다.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일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부끄러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도 많이 떠오르게 되는 이야기네요. 네, 저는 저를 주체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계명이 딱 생각나지는 않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어떤 상황이 있기 이전에 그냥 늘 주도권을 잃은 채로 파도에 밀리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좀 겁이 나는 말들은 내가 너의 고민에 대한 답을 다 아니까 나만 믿어. 뭐 이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에 너무 많이 휘둘렸다 보니까 의도와 다르게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끌려다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거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들. 또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공부해라. 이런 말들이죠. 대학 가면 살 빠지고 남자친구 생긴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들이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학창 시절 내내 정말 열심히 학생의 본분을 다 했고 걱정을 안 해도 알아서 잘하는 그런 딸로 자녀로 잘 자랐던 것 같아요. 대학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 원하는 학과로 진학을 했었고요. 또 부모님도 원하는 자녀상이 확실하셨던 만큼 많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늘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도 이와 연관이 되는데 제가 그때 살 때 누가 좀 인생의 답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신천지 상담사가 내가 그 답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엄청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모습에 되게 혹할 정도로 제가 좀 중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탈퇴하고 사회로 돌아오고 나서 되게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을 다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뭐 이 나이쯤에 뭘 했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이 주변에 들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답이 누구에게도 없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제 주체성을 다시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인생은 저의 선택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감. 다 공감이 돼요. 지금은 내 자유의지, 주체성이 생겨서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내가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랑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하나 선택을 내려가다 보면 확신과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혜인님이랑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지금 이런 체험을 나누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줄곧 그 제 자신의 그 주체성을 침범하는 요소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내세우는 성공의 기준들이라든지 가족들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어른들의 편견, 뭐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대학을 가야 되고 몇 살 때는 직장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몇 살 땐 결혼을 해야 되고 맞아요. 너무 싫어.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스스로를 나답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게 결국에 그 다른 것들이 맞나? 아니면 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무리 외부적인 부분들과 거스르기 어려운 압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결국에 눈치를 보는 거는 저 자신이잖아요. 제 자신이 그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그 눈치 속에 가두고 작아지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뭐 물론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내고 나답게 살아가는 게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은 개인적으로 자주 좀 부정적이고 슬픈 감정이 좀 휩쓸리는 편이어가지고 솔직하게 그럴 때마다 잘 이겨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감정의 폭풍들이 또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 또 남는 게 상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상처를 또 이겨나간다라기보다 또 지워내기 위해서 항상 누군가를 탓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좀 감싸고 좀 그래 왔는데 결국 생각해보면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다른 외부적인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적이고 항상 마음속에 그 화를 지닌 제 자신이 나를 주체적이지 못하게 하는 계명 자체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시온님 말 듣고 공감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탈퇴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편협한 생각에 자주 사로잡히고 또 스스로 한계 지으면서 제 탓으로 돌린다든지 제 능력을 좀 폄하한다든지 단정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문제를 아예 자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상황을 탓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회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었다 보니까. 근데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저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또 고쳐 나가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든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든 결국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보게 됐고, 물론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일 수 있게 만드는 뭔가 나만의 중심은 좀 있어야겠다. 거기에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기보다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온님 말대로 쉽지는 않긴 하죠. 뭔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게 24시간 360을 내내 나한테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뿐이지만 또 다시 뭔가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 또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중심을 찾고 뭔가 밸런스를 유지하는가 그거에 훈련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좀 좋은 것도 같아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독서 모임도 하나의 또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읽고 좀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게 약간 도움이 되는. 자주자주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쵸. 그런 건 자자자 그런 합시다, 건- 그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뭔가 이번 질문으로 그러니까 나를 주체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계명이 뭘지 일단 생각해봤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들으면서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되게 좀 솔직하게 나눠주신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2번까지 얘기 나눴고 이제 3번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3번 질문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혹은 노력이 있다면? 이란 질문입니다. 이번에 혜인님부터. 네, 저는 동물농장에 살고 있던 그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만나서 좀 교류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풍차를 만드는 동물농장에만 동물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들에 뛰어다니는 야생 동물도 있을 거고, 또 옆 농장에서는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원리를 찾을 겸 한번 가서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돼지들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고 또 풍차를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고 결집력이 강해져서 아예 그 밖으로는 시선이 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터넷 검열을 하는 중국이나 북한이 생각이 많이 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신천지에서 인터넷 못하게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네, 자기들의 이야기만 맞다고 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독사의 악독을 먹지 말라면서 성경에서 어떤 성구를 찾고 그걸 되게 교리 삼아서 강력하게 인터넷을 금지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 신도들이 자의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예 허락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못 가고 뭐 카페에서 이유 없는 커피 한 잔의 휴식도 사실 굉장히 눈치 보이고 어렵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다 잠재된 전도 미래 대상자들로 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어떤 해결 방법은 나름대로 2가지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그리고 2번째로는 글을 적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모른 채로 혼자 신천지에 들어가서 혼자 신천지를 나왔기 때문에 탈퇴 후에 되게 많이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립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처음에 시작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뭐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려고 했지만 사실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 다른 신천지 탈퇴자들이랑 교류를 한 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제이 씨한테 연락을 먼저 해가지고 이단 상담소에 스스로 가게 될 그런 용기도 얻게 되었고 그걸 또 계기로 많은 같은 교회 출신의 탈취자들도 만나면서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게 되면서 마음을 성장시켜 갔고요. 마지막으로는 블로그에 일기를 써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객관화하기 위함인데요.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매일매일 꾸준히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인데 꼴보기 싫은 모습이든 미워하는 모습이든 결국은 그게 다 저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게 어쨌든 나야 하면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글을 적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꾸준히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나 좀 멋있는데 이렇게 저를 또 사랑하게 되고요. 또 사랑하게 되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또 다시 주체성이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탈퇴자 분들이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해 버리시면 어떨까. 뭐든 다 괜찮다. 많이 생각하고 재지 말고 다 품어버리면 조금 있다가는 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해버리자. 와우. 정말 멋진 말이네요. 예. 아니 아까 얘기하신 부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씩 다시 주체성이 세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부분이 뭔가 이걸 딱 듣고 머릿속에 전구가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뭔가 뿅. 근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게 하나 떠올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느님한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용기가 막 엄청 생기면서 그 용기 덕분에 좀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휩쓸려서 한 결정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과 그로 인해 생겨난 용기를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내리다 보니까 더 책임감도 생기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되게 생기고 더 용기도 생기고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해서 그게 좀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게 제인님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이렇게
신부님께도 연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기 내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누면 앞서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또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읽고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뭐 무분별하게 만나고 모든 책들을 읽고 막 다 내 걸로 습득해서 이걸 실천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사람 만나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분별하는 지혜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환경의 영향도 크게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면에서도 좀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다양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거는 배우고 싶다. 이런 거는 나랑 좀 다르네? 이런 것도 알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걸어가려는 길에 대한 확신을 제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 같아요. 다만 한쪽 의견에만 과거처럼 그렇게 쏠려서 확증 편향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이념이 절대적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나도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거고 또 모르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피하기보다는 더 다가가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체력이 되는 한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지식이 딸려서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신천지에 들어간 거랑 탈퇴한 것 둘 다 제 인생에 큰 전환점과 교훈을 준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나쁜 경험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들도 되게 많고, 신천지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나는 진리를 통달했다.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굳게 믿었는데 탈퇴하고 나니까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네? 이거를 좀 알게 됐고, 신천지에서 주는 정보만 받아먹고 그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였더라고요, 제가. 근데 탈퇴하고 나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고백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진리를 통달했다.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고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과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깨어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저 이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깨어있기 위해 노력을 할 뿐입니다. 이전에는 본인 주관이 되게 강하고 뚜렷하고 확고한 사람들, 하나의 주장을 대쪽같이 주장하며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면서도 나름의 본인 중심은 지키는 좀 그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근데 그게 고집이거나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른 것들에 있어서 철벽을 치면서 지켜내는 중심이 아니라 넓고 부드러운 중심. 잘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좀 멋있어 보이고, 저는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다져가면서 깨어있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도 처음에 신천지를 봤을 때 주관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배울 게 많다고 느낄 때가 많았었어요. 지금 탈퇴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신천지에서 배움이 그냥 제게 그냥 큰 착각을 만들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원장의 대시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줘도 그냥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나폴레옹이나 대시들이랑 그냥 합리화하고 그냥 가스라이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동문원장에서 깨어난 방법은 왜라는 의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하지? 이거 왜 해? 그런 것도 하고 질문도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제가 생활할 때 의심을 할 때마다 그냥 죽을 듯이 달려올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신천지에서 날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 그냥 저를 전도 도구로만 생각하고 이만희에 대한 그 북한에 따지면 기쁜 조처럼 그냥 우리를 그냥 기쁜 조처럼 만들었던 거고, 그냥 신천지에서 모든 활동을 그냥 무조건 의심하고 그냥 왜라는 생각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니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믿는 거 말고 왜? 라는 질문 한 번쯤 던져보는 게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질문도 제가 마지막 차례인데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다 말씀하셔서 약간 저는 여기 좀 정리해드리는 느낌으로 네, 가겠습니다. 일단 저도 생각들이 많이 비슷해요. 다른 분들과. 네, 뭐 깨어있기 위해서는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말을 좀 잘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물농장에서 그 돼지들이 권력을 또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계명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갔죠. 그리고 동물들의 이제 복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줄어들고 예를 들면 뭐 각설탕 개수도 줄어들고 좀 많은 것들이 동물들한테서 앗아가졌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동물들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 앞잡이 동물 있죠. 스킬러의 말에 그 합리화가 돼서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었죠. 솔직히 만약에 동물들이 이제 조금 더 이런 의구심이나 자신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나누고 그걸 좀 키워냈다라면 진실을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책 안을 내용을 보면 동물들끼리 야 계명이 원래 이러지 않지 않았어? 야 원래 너가 생각했던 기억했던 계명은 어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명이 그냥 원래 그랬어 라는 말 한마디에 그치 우리가 잘못 알고 있겠지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걸 조금 더 키워냈다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농장은 이 책의 결말과는 다르게 좀 더 자유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작정적인 그 의문과 의심은 자신을 좀 다시 가둬둘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의심과 그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방법은 좀 건강하게 사회를 바라보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온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만약에 동물들이 조금 더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의구심을 또 키워내면서 나은 방향으로 진실을 볼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부분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좋은 방향은 계속해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약간 아부하는 건데 약간 이런 토론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독서 모임이 꾸준히 오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제이님 들으셨죠? 부담. 열심히 하셔야 된다. 부담. 일단 듣고 나니까 그 자유로운 토론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랑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특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의견 못 낼 때 많고 그냥 시키는 거 위에서 뭔가 그래야 되는 분위기니까 하는 게 많은데 한 명 혹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뭔가 자기 의견 내고 좀 그런 주체성이나 발언권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 조직이 막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봐서 소통이나 토론,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쉽진 않네요. 어렵네요. 내가 그걸 시작하기에는 그럼요. 참 위험 리스크가 많은 사회 같기도 하고 깨어있는 삶이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 나가는 가치 중 하나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의 노예나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인데 저희 오늘 이렇게 넷이 얘기 나눠봤잖아요. 다들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부탁드려요. 저는 되게 오늘 결국에 나왔던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또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체성을 갖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는데 결국에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기회들이 있고 이런 자리들이 생겨서 더 생각을 해보고 원래 생각을 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 내보고 이렇게 되새겨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면 결국에 다시 뒤돌아서면 까먹고 유튜브나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서로 간에 나눠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구나.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구나. 서로가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녹음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두고두고 남을 테니 아, 가끔씩 들어보시면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마음에- 나실 거예요. 큰 부담이. 아니, 제가 그걸 겪고 있어가지고 아. 나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그래서 그 방향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도 있고 그냥 이런 말을 했던 과거의 나. 좀 부끄럽네요. 저 일단 원래 책도 좋아하고 또 제이님이랑도 이제 친하게 지내서 너무 이런 자리가 있어서 너무 반갑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책을 통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던 게 가장 큰 좀 배울 점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제가 또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동안 혼자 이렇게 버텼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만 탈퇴자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이 세상에 신천지를 겪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약간 이렇게 살았었는데 다 다른 경험을 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신천지를 탈퇴했다는 것에서부터 제가 힘을 또 얻었던 것처럼 이 영상이 박제되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비슷한 사람들이 여럿 살고 있구나, 꽤 많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너무 고립되지 않고 또 힘차게 또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네요. 훈훈한가요? 네. 좋았습니다. 저도 항상 끙끙 앓고 살다 보니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미쳐버릴 정도로 탈퇴하고 나서 원래 몇 달 동안은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나고, 물론 이게 안 좋았던 생각만 드는 것도 있고 좋은 생각도 들었긴 했던 것도 있는데, 다들 상처받았던 것들을 다들 공유해서 말하고 그랬던 게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시즌2 거의 1년 만에 하는 건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고 뭔가 내가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라고 내뱉었지? 머릿속이 막 하얘지기도 하고 막 이 문장을 어떻게 끝내야 되지? 이런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서 좀 더 잘할 걸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반면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 뭐 탈퇴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탈퇴한 지 시간이 좀 지난 분들도 있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의미 있고, 아까 혜인님 얘기처럼 좀 나를 만나는 시간? 그런 데서 다들 의미를 찾으셨다고 하니 되게 저도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번 시즌2 독서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하고 싶었던 것은 책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대면할 용기가 필요한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용기 있게 그걸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나눔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과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주고 위로와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독서 모임으로, 저희가 아니죠? 저는 다음 독서 모임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